영서 지역에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 저녁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원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올 들어 700여 세대 해소됐지만 신규 아파트 1,200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유진의 도로 사용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해도 다니던 길을 무턱대고 막았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유명 작가들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과 등록문화재 지정을 지지하는 현수막 전시회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전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31도, 평창 33도, 횡성 32.7도, 영월 31.5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정돼 있지만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편 주말 저녁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1,900세대에 달했던 원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넉 달 연속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 연이어 일군 건설사의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들이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900세대를 넘겼습니다. 금리 인상에 수도권 규제 완화로 투자 심리는 위축됐고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애가탄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할인 분양까지 감행했고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원주의 미분양 물량은 1,270세대로 지난 1월 1,987세대에 비하면 700여 세대, 36%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아직 공식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초 분양을 시작한 873세대 아파트가 저조한 청약을 기록하며 추후 미분양 물량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후에도 불 꺼진 이제 흔히 말하는 악성 미분양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현재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거의 5천여 가구에 육박하는 분양 물량이 이제 공급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이제 팔리는 물량은 절반 정도의 수치라서 이달부터는 이른바 일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잇따라 공급됩니다.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하는 이 아파트 건설사는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듯 평당 분양가를 평균 1,400만 원대에서 1,300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또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등 소형 평수 350세대를 먼저 분양하고 84제곱미터 이상은 나중에 분양하는 분할 분양도 결정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건설사의 970세대 단지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분양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신규 아파트 물량은 2,600세대에 달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전국의 유명 작가들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과 등록 문화재 지정을 지지하기 위한 현수막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아카데미 극장 인근 거리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현수막 전시회에는 국내외 저명한 미술상을 수상한 원로 중견 화가와 원주 지역 출신 작가 등 모두 68명이 참여하며 극장 보존이 확정될 때까지 2주마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지난 12일부터 문화재청 앞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직권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도로 사용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나 상속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는데 무턱대고 길을 막았다가는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농촌마을 저수지 옆 진입도로가 갑자기 통제되기 시작한 건 3년 전입니다.
자물쇠로 잠긴 철제 차단막 주변에는 문의를 할 안내판도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나 낚시가 목적인 외지인들이 진입도로 안쪽에 사유지를 오염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농어촌 공사에 차단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마을에 하고 여기 이제 협곡이고 이제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낚시해가지고 우물을 버리니까 이제 농어촌에서 의뢰해가지고 철제 바리케이드를 지나 길 끝에 도착해 봤더니 이렇게 농어촌 민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차단막에서 1km 떨어진 곳, 통제된 도로를 몇몇 주민들과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 손님들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어촌 공사는 저수지 주변 안전과 용수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추락 위험이 있거나 이제 익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금 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문 조작 관련돼서는 하려면 이제 조작하면 안 되거든요. 선택적 제한을 놓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농어촌 공사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골목길, 철제 울타리로 막혔습니다. 토지주가 측량 결과 골목길도 본인 소유인 게 확인됐다며 울타리를 친 건데 현장을 확인한 원주시는 사유재산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년 넘게 다니던 길을 두고 주민들은 돌아서 시장을 가야 합니다. 그런 분들 다 저쪽 돌아다니시지. 저기서 대부분 생계를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수레 끌고 그 저기서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래나 상속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측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지나는 길을 차단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해도 일방적으로 다니던 길을 차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막게 되면은 이 막은 사람은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일이라며 행정기관이 개입을 꺼리는 사이 중재자 없는 갈등이 실력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지난 3월 횡성에선 마을 도로에 땅 주인이 돌담을 쌓고 주민들이 굴착기로 담을 허물자 굴착기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제 원주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과 교사 19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원주 모 중학교 학생 13명과 교사 6명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최근 사용한 식자재와 칼, 도마, 음용수 등의 환경 검체와 의심 환자 6명과 조리 종사자 9명의 인체 검체를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통합을 전제로 지방대학 위기의 탈출구로 기대를 모으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예비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지정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강원대가 통합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요. 찬반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의 지원금이 걸려 지역 대학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는 두 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1단계인 예비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지역 소멸과 맞물려 있는 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종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강원도에는 우리 강원대가 꼭 이제 30개 핵심 대학에 들어가야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 진행한 회의를 통해 공청회는 9월 11일로 확정했습니다. 또 찬반 투표는 공청회 직후부터 13일 정오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구성원 주체별로 각각 전체의 25% 이상 투표를 해야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투표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는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주체별로 찬성률이 과반을 넘기고 평균 찬성률은 3분의 2 이상이면
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학생들은 재학생 전원이 투표하고 모든 주체들의 찬성률이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캠퍼스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점이 신입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학교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대는 구성원 설득을 위한 설명회는 꾸준히 열겠다면서 우선 28일까지 투표 방식을 확정하는 등 실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천안에서 원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천안에서 원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10대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정차장에서 기다렸다가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고 제기된 혐의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원주시 흥원면 매지리 청솔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배전함과 상가 외벽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전함에서 합선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우천면에 숲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민자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횡성군은 오늘 건설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민자 864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우천면 하국리와 상대리의 산림 111만 제곱미터의 숲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노레일과 야생화단지, 숙박시설, 도서관과 산책로 등이 조성됩니다. 민선 8기 횡성군수 공약인 숲 테마파크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에 착공합니다.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인 횡성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오는 9월에 출시될 전기차 새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모델은 캐릭터가 적용된 아이스크림 배달용 전기 화물차로 모터쇼가 아닌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 박람회에서 공개됐습니다. 9월 새 모델이 정식으로 출시되고 해외 판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기업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19년 제1호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인허가 문제에다 불리한 보조금 정책 등이 겹치면서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부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 부인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1년 휴대폰을 이용해 부인 사무실의 대화 내용을 6시간 동안 몰래 녹음한 56살 안모 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부인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드나들었던 곳이고 해당 장소에 평온을 깨트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해충 피해가 급증할 수 있어 방제 작업이 요구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습도가 높고 햇빛 양이 적어 벼도열병이나 홍명나방 등의 해충 피해가 늘 수 있다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센터는 이달 말 장마가 끝나고 8월 1일 전후가 방제 작업의 적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임플란트 시술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틀니 시술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임플란트 시술자는 57만 9천 명에서 80만 5천 명으로 39%가 늘었고 틀니 시술자는 35만 명에서 26만 5천 명으로 24% 줄었습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는 임플란트 시술자가 같은 기간 60%나 늘어난 반면
틀니 시술은 24% 줄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은 2018년부터, 틀니는 2017년부터 30%로 경감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